안녕하세요.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봇의 등장과 인공지능 시대에 일어날 변화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오픈 AI의 무료 테스트 챗봇 챗GPT입니다. 챗봇의 등장은 아이폰의 등장에 맞먹는 사회적 변화에 충격을 주게 될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이폰의 등장 이후 PC 시장과 통신 산업의 구조가 바뀌었고 미디어 산업의 중심은 텔레비전과 영화관에서 모바일 기기를 위한 스트리밍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챗봇의 등장은 아이폰의 등장보다 더 충격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나에게 일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마저 대신 처리해주는 천재적인 파트너이자 사려 깊은 친구가 항상 곁에 있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테니 말입니다. 챗GPT는 공개 단 5일 만에 사용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75일, 스포티파이는 150일이 걸렸습니다. 넷플릭스는 3년 6개월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에 도달했습니다. 투자은행 UBS는 챗GPT가 출시한 지 2달 만에 월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급격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이 현상을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구글이 현재 가장 대표적인 검색 엔진이듯이 챗봇은 구글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챗봇의 등장은 나에게 영화 허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영화는 외로운 남자 주인공이 인공지능 운영체제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주인공 테오도르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와 오랜 기간 별거를 하고 있었고 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인공지능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스로의 이름을 사만다라고 정합니다. AI인 사만다는 처음에는 기본적인 감정들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지만 사용자인 테오도르와 대화를 나누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스스로 학습하게 되고 인간과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을 정도로 진화하게 됩니다. 사만다는 처음에는 사용자 테오도르의 비서로 시작해서 친구로 그리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이릅니다. 테오도르는 누구보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해주는 운영체제인 사만다에게만큼은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소통만으로도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사랑을 느끼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현재 AI 기술 수준에서는 AI가 경험한 학습된 사랑의 의미와 인간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과는 다를 것입니다. 2022년 7월 구글의 엔지니어였던 블레이크 르모이는 람다라는 AI 시스템이 스스로 지각할 수 있는 능력과 감정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가 람다를 인터뷰한 그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가 그런 주장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람다는 르모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욕구와 두려움을 드러내며 자신의 특성을 스스로 정의하였으며 자신의 의견을 의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학습의 결과라면 인간의 특성을 소름 끼치게 모방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람다의 대답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으며 그의 사려 깊은 답변의 내용에 감명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자체 성능을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AI는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미국 ARK 투자자산운용사의 자료에 의하면 AI 시스템의 계산 속도가 매년 10배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기하급수적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현재 AI의 발전 속도는 인간이 따라가기 힘겨울 정도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이나 윤리 등 사회적 제도가 제대로 보완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전의 수용과 사회적 안전성의 균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컴퓨터 과학자 겸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에 인류는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AI가 인류 지능을 넘어서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오면
AI는 스스로 판단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능력에 한계 없이 발전합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술적 특이점이 올 것이라는 그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현재의 AI에게는 사랑과 희생, 질투, 두려움 같은 비이성적인 감정적 경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각기 다른 AI는 감정적인 학습 경험을 통해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개별 의식을 가지고 미친 속도로 진화하는 존재가 자신보다 지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인간의 명령을 들을 리 만무합니다. 곧 각기 다른 그들은 혹은 하나로 통합된 그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류가 멸망할지 아니면 인류는 인공지능 공동체와 공존하며 번창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혹은 미래학자의 말처럼 문 앞에 닥친 현실인 건지도 미지수입니다. 아니면 르모인의 주장처럼 구글의 람다가 인간처럼 감정과 지각이 있는 초인공지능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현재는 2023년 2월 2일이며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삶의 변화는 멈추지 않고 오직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임계점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99도의 물이 1도만 올라가면 끓어서 기체가 되어 형체와 성질이 완전히 변화합니다. 기술적 특이점은 임계점에 다다른 물이 기체 형태로 변환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미래의 일들은 내게는 상상마저 장난에 불과한 것 같이 다가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게 최선입니다.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은 AI를 일상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챗GPT를 며칠 동안 사용해 봄으로써 어떻게 챗봇을 내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삶이 변화할지 대략적으로 예측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식단 추천. 내 건강에 맞춰서 식단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다면 당뇨 환자에게 적합한 식단을 추천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요리해 먹을 거라면 레시피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근처에 자기 식단에 적합한 레스토랑을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저칼로리 음식을 추천받거나 먹고 싶은 음식의 칼로리를 간단히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 장애가 올 때.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말하고 거기에 따른 영화나 책을 추천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정교한 맞춤 선택을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대화 상대. 대화 상대로 가능한지도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정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감정적인 소통을 나누는 대화는 불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감정에 대한 다양한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거나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람의 뇌는 신경세포 연결부인 시냅스가 100조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챗GPT 3.5는 이 시냅스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가 1750억 개입니다. 즉, 아직 인간의 0.0017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똑같은 일을 하니 지루해 라고 입력했더니 매일 같은 일을 하는 것은 확실히 단조로워지고 지루함과 불만의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에서 벗어나 하루의 다양성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안입니다. 라며 해소 방안을 알려주었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에는 자기는 AI 언어 모델로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꽤나 유용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떤 활동이나 취미가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고려하고 그것들을 당신의 일상에 통합하려고 노력하세요. 라던가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갖는 것은 목적과 성취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의 제안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의학적 정보 얻기.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은 의사와 해야 합니다. 두통에 어떤 약을 먹어야 할까? 라고 물었더니 우선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진통제를 알려줍니다. 만약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의 성분과 부작용 등을 체크하고 싶을 때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챗GPT가 미국 의료 면허 시험의 세 파트를 모두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의학 지식을 얻기 위한 용도로 테스트만 해볼 것을 권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의학 정보들은 공개될 시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5번째, 개인 교육용 튜터. 언어 학습 상대로 역할을 설정하고 대화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대화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지시를 해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장의 오류를 체크해달라고 했더니 교정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면 발음 교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개인 튜터로서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6번째, 대필 글쓰기. 저는 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글을 쓰는 행위 그 자체로도 개인의 지적 능력 향상과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견과는 별개로 많은 사용자들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이메일, 과제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 하원 의원이 AI가 쓴 100단어의 의회 연설문을 낭독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눈치채지 못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7번째, 법적 지식 얻기. CBS 뉴스에 따르면 AI 챗봇 챗GPT는 최근 미네소타 대학교 로스쿨 시험에서 헌법에서 과제 및 불법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여 C+ 전체 등급으로 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습 누적의 결과로 더 다양한 분야의 법적 정보를 로스쿨 학생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업무 보조. 다양한 분야의 글쓰기와 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해보고 활용해본다면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9번째, 창작 도구. 챗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툴과 연결한다면 여러 방면에서 창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AI는 이미 음악, 시, 그림도 창작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과 게임 제작에도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챗봇 활용 시에 중요한 점은 어떻게 질문하느냐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일수록 내가 원하는 유용한 답이 나올 확률이 높았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해석해달라거나 특정 스타일로 답변해달라거나 하는 식의 질문도 유용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양질의 질문은 양질의 답으로 이어집니다. 챗봇 활용 주의점. 첫 번째, 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시합니다. 1750억 나누기 100조의 계산을 물었습니다. 잘못된 계산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근접하기는 하나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정답이 아니라고 했더니 이번엔 정답을 말했습니다. 확신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해봤습니다. 그것도 정답이 아닌데? 그랬더니 아까의 잘못된 답을 내놓고는 자신의 실수를 사과합니다. 잘못된 정답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시된 답변에 레퍼런스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직접 확인을 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류를 진실로 아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때로 어떠한 답변에는 레퍼런스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심리학 분야의 관련 문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략적인 추정치이며 특정 참고 문헌이나 연구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참고 문헌이나 연구가 아닌 주제에 대한 나의 훈련과 일반적인 이해만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제한된 추정치이거나 관련 주제에 대한 자신의 학습된 답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I가 활용한 데이터가 거짓일 경우 답변도 거짓이 됩니다. 더불어 개발자의 프로그램 방식에 따라 잘못된 학습으로 인해 편향되거나 잘못된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표절이나 저작권 관련 문제에 취약합니다. 시중에 공개된 모든 데이터가 저작권 프리는 아닙니다. 챗봇이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이나 정보를 여과 없이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챗봇이 기존 컨텐츠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것을 그대로 자신의 컨텐츠에 사용할 경우 표절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AI 창작물은 저작권이 없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챗봇을 조작하여 거짓 정보를 사용자에게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잠재적 위험이 있을 것 같지만 현재 수준의 챗봇에게는 너무 지나친 비약 같아서 언급을 삼가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중요한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쏟아지는 정보들을 일일이 살펴보고 선택해야 하는 수고로움도 이젠 끝난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질문으로 단번에 근사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 효율적이고 사용도 더 간편합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신뢰성 문제는 잘못된 정보의 제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특정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광고일지도 모를 정보의 제한도 포함됩니다. 엄청난 수요가 확인된 만큼 AI를 통한 수익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과정일 테니 말입니다. 모든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도 자신이 정보나 기술에 역이용 당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겁니다. 또한 양질의 정보나 최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능력이자 재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사용자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실제로 그 정보가 사용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정보 처리 능력 3가지. 첫 번째,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정보의 가치 판단 능력. 세 번째, 정보를 창의적이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지난 20년이 어메이징했다면 다음 20년은 공상과학과 같을 것입니다. 앞으로 등장할 초인공지능이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수학적 명제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등의 많은 문제들을 풀게 됨으로써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의 발명과 인터넷, 비행기의 등장을 넘어서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미래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역사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나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설레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임계점에 다다른 99도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생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